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자, 오늘 살펴볼 기출문제는 2015년 7월 19일 날 출제되었던 전기기능사 기출문제 중에 전기이론 파트입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림과 같은 RL 병렬 회로가 있고요. 저 회로 한번 살펴보면 R과 L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피던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이 25옴이고요. 자, 오메가 L이 3분의 100옴이죠. 3분의 100옴. 자, 그리고 오메가 L이라고 했으면 XL, 자,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를 미리 구해 놓은 거죠. 주파수랑 다 곱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200V의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 실상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자, V가 200V죠. 자, 그러면 이 병렬회로 이렇게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있죠. 자, 이 병렬회로 전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자, 200V로 동일합니다. 자, 이거는 R에 걸리는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L에 걸리는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건데요.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서 다시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IR과 이쪽으로 흐르는 IL을 구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병렬회로기 때문에 이 L에 걸리는 전압 마찬가지로 200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메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L은 오메가 L 즉 XL이죠. XL분의 이걸 가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L분의 지금 V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분의 100 분의 200 요거 구해주시면 지금 6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6A가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메 법칙만, 그러니까 회로에 대한 해석만 좀 잘 해주시고 오메 법칙만 잘 적용해 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저항값이 R1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R4가 제일 작죠. R4가 제일 작죠.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저항이라는 개념은 전류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소자죠.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저항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값은 점점 더 작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전류가 이렇게 I1이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키르요프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 흐르는 전류를 I4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드,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요. 제1법칙이죠. 자, I1은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이 I1의 값은 요 I2나 3나 4의 값들에 전부 다 합한 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에 대해서 전부 다 크겠죠. 자, 그래서 I1은 분명히 I2보다는 클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I1은 I3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I1은 I4보다는 클 겁니다. 자, 요 식은 I2나 그 다음에 I3나 I2나 I3나 I4가 모두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식이 성립을 당연히 하겠죠. 자, 얘네들이 전부 다 0이 아닌 값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I1이 가장 큰 값을 취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지금 저항이 R2, R3, R4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R2가 제일 크고요. R3, R4가 제일 작죠. 자, 그러면 I2와 I3, I4에 대한 관계도 나올 텐데요. 저항의 크기대로 해가지고 I4가 아마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I2, 3죠. I3가 클 거고 I2가 아마 가장 작은 값을 취할 겁니다. 당연히 얘네들 값보다 I1의 값은 가장 큰 값을 취하겠죠. 자, 그래서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I2가 됩니다. 그래서 I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R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전류의 특성과 저항과 전류의 특성과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5번 문제인데요. 자, 그림에서 AB 간 합성 저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D 간 합성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쪽에 A하고 B 간 합성 저항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AB 간 합성 저항을 보시면 지금 그림을 따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저항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자, 모든 저항의 값은 R로 다 같죠. 자, R로 다 같은 상태입니다. 자, 요게 A고요. 요게 B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B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지금 회로는 브릿지 회로죠. 자, 브릿지 회로고요. 지금 모든 저항이 같기 때문에 브릿지 평형 회로라고 합니다. 자, 평형 상태를 이뤘죠. 자, 여기 곱하기 여기 하고요. 여기 곱하기 여기 값이 같기 때문에 지금 브릿지 평형을 이룬 상태고요.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저항은 무시가 됩니다. 자, 가운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그냥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요렇게 A가 될 거고요. 이쪽이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거를 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그림이 좀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직병렬 회로죠. 자, R 돼 있고요. 요거 두 개 직렬 합성하면 ER이죠. 요거 두 개 ER이고요. 그래서 ER하고 ER이 병렬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병렬 합성하면 2분의 ER이겠죠. 그래서 R만 나오는 형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CD 간 합성 저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CD 간 합성 저항인데요. 자, CD는 더 쉽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로로 세워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로로 세워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R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R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쪽에 R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R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보시면 위쪽에 R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시면 그림 그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계속 자, 이렇게 자, C, D가 되었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가 R이고요. R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식을 보면 자, 위쪽에 여기가 ER이 될 거고요. 여기가 R이 있고 이쪽에 ER이 되죠. 자, 그래서 ER 병렬 합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먼저 병렬 합성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R과 R의 병렬 합성이기 때문에 2분의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CD 간 병렬 합성을 했을 때보다 지금 AB 간 병렬 합성했을 때 2배가 더 많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요거는 2분의 R이고요. 요거는 R이고요.
그래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림만 살짝 그려주면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0분간 87만 6천 줄의 일을 할 때, 자,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앞선 배웠던 전력과 전력량의 관계, 표현, 요 부분에 좀 근접하니까요. 요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량과 전력인데요. 자, 전력량은 W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PT, 줄이나 또는 와트시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칼로리 단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칼로리 단위로 바꿀 때는 0.24를 앞에다가 붙인다는 거. 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W는 자 P 곱하기 T 했는데 이게 지금 20분인 거죠. 그리고 W가 87만 6천 줄이기 때문에 6천 줄이기 때문에 그때 이 P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는 T분의 W가 될 거고요. W는 지금 20분간이죠. 자, 이때 T의 단위는 분명히 세크라고 했습니다. 세크.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줄 건데요. 자, 20 곱하기 60으로 바꿔줄 거고요. 위쪽은 87만 6천 줄. 이 상태로 놔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곱하기 하셔가지고 1200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공 떼고, 공 떼고, 공 떼고, 공 떼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고, 일단 2로 먼저 나눠줄까요? 자, 4, 3, 8이죠. 자, 2로 나눴으니까 4, 3, 8인데요. 일단 다시 이걸 6으로 나누면 7,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730이네요. 여기 0이 하나 살아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730 와트죠. 그죠? 와트죠. 730 와트기 때문에 요거를 근데 단위에서 킬로와트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함정을 하나 파놨죠. 730 나왔을 때 730이다. 요걸 찍어야지. 라고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단위를 와트로 구했으니까 이걸 킬로와트로 고치면 0.73. 그래서 답이 0.73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력량과 전력의 관계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잘 아실 수 있는데 꼭 단위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렇게 점수가 순식간에 날아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RL 직렬 회로가 있고요. 교류 전압 V는 Vm sin 세타, 교류 정연파죠. 회로의 위삼각 세타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RL 직렬 회로고요. 자, Z는 분명히 R 더하기 J의 XL의 형태일 겁니다. 그쵸? RL 직렬 회로니까요. 자, 그래서 위상을 나타낼 때는 위상을 나타낼 때 한번 보실게요. 자, 임피던스가 있을 때 임피던스 교류 회로의 위상은 자, Z가 보시면 R 더하기 J의 XL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이 실수부죠. 자, 이게 기본 꼴입니다. 그 다음에 XL에 달리는 부분이 허수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도 표시를 했을 때 이쪽이 허수부고요. 자, 이쪽이 실수부입니다. 이쪽이 R일 거고요. 이쪽이 XL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각이 위상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이 길이가 R일 거고요. 이쪽이 XL이겠죠. 자, 그래서 세타 값은 결국 탄젠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L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탄젠트 역함수를 취해서 탄젠트를 지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양변에 탄젠트 역함수를 취해지겠죠. 자, 그래서 요 탄젠트 역함수와 탄젠트는 없어지고요. 자,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의 실수 부분에 허수부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좀 더 펼쳐서 표현을 해보면요. 리액턴스 부분을 오메가 L. 자, XL은 오메가 L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탄젠트 인버스 R분의 오메가 L.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피던스가 나왔을 때 Z가 이런 꼴.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있을 때 이 기본 형태에 대해서 위상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자, 권수가 150인 코일이 있고요. 자, 2초간 1웨버의 자속이 변화를 한다. 그랬을 때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자유도 법칙인데요. 일명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하죠. 자,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유도되는 기전력이고요. 또 유도 또는 유도 기전력이고요. 자, 이 E는 또 유기 기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델타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의 변화입니다. 시간의 변화. 델타까지 한꺼번에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T가 시간이죠. 앞에 델타가 붙으면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는 우리가 지금 자속이죠. 자속인데 델타까지 이렇게 합쳐버리면 이건 자속의 변화죠. 자속의 변화. 자, 그래서 시간의 변화분의 자속의 변화에 코일이 몇 번 권수가 코일의 권수인데요. 자, 코일의 권수. 그래서 코일의 권수가 몇 번 감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크기.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까지가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것까지가 패러데이 법칙. 여기가 크기를 구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렌츠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부분을 해석을 한 건데요. 이거는 자속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속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치면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렌츠는 자속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방향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 식 전체를 통틀어서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고요. 또는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지금 우리는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호는 크기니까 부호를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으로 간단하게 구해 볼 텐데요. 자, E는 N 써볼게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요. 자, 권수는 150.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권수는 1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초간. 자, 2초 동안에 1웨버의 2초 동안에 1웨버의 자속이 변했다. 그랬을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약분하면 75가 되겠죠. 그래서 75V 이렇게 되고 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데이 법칙 또는 렌츠의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크기에 관한 부분이고요. 렌츠의 법칙은 방향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인데요. 자, R은 5옴이고요. 자, L이 30mm 헬리입니다. 자, RL 직렬 회로가 있고요. 자, V는 200V고요. F는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전형적인 임피던스를 구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이죠. 자, 옴의 법칙과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가 A 더하기 J의 XL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XL을 지금 값을 보통은 주어지는데 지금 XL 값을
주어지지 않았죠. 자, 그랬을 때 이 XL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XL을 유도성 리액턴스, 자, 그 다음에 XC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콘덴서가 있을 때고요. 얘는 코일이 있을 때고요. 자, 그래서 얘는 오메가 L이라고 하고요. 오메가 L,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자, 2파이 F, F도 지금 주파수죠. 주파수고요. 자, 그다음에 요 L 값은 네, 주어져 있죠. 여기 30mm로. 자, 용량성 리액턴스일 때는 이건 XC라고 표현하고요. 오메가 C 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파이 FC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지금 문제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일단 먼저 구하고 그에 따라서 Z값이 임피던스를 구해서 임피던스의 크기죠. 지금 보시면 전류의 크기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위상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크기 값을 가지고 와서 그냥 크기만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보기를 보니까 계산기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XL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L은 오메가 L이고요. 요거는 2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지금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자, 미리헨리죠? 미리헨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요.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파이는 3.14로 근사값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약 11.3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11.3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전체 Z의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5 더하기 J의 11.31옴이 되겠죠. Z의 값이. 자, 그래서 V는 일단은 Z가 있으니까 Z의 크기를 먼저 구할게요. 자, Z의 크기를 먼저 구할 건데요. Z의 크기는 자, 루트의 5의 제곱 더하기 11.31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요. 계산기로 조금 하셔야 되겠죠. 계산기로 해보시면 12.37이라는 값이 나오죠. 크기가. 자, 그래서 일단은 오메 법칙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전류의 크기 I는 지금 Z분의 V죠. Z분의 V인데 일단 크기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Z분의 V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V의 크기와 Z의 크기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V의 크기는 지금 200이죠. 자, 2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Z의 크기니까 12.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쭉쭉쭉쭉 해주시면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계산기 CBT니까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래서 16.71이 약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Z를 일단은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Z를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Z라는 임피던스의 값이 필요하고요. 이 Z를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XL 값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그냥 L의 값과 F의 값을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XL 값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1cm당 권선수가 10인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의 세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자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건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요. 자,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입니다. 자, 그래서 H라고 하는 자개 크기는 N0I 이렇게 되는데요. I는 전류일 거고요. 자, 이 N0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단위 길이당 가문수입니다. 가문수 또는 권선수라고 얘기를 하죠. 단위 길이당 가문수 또는 권선수. 자, 그래서 요거를 단위 길이당 권선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솔레노이드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솔레노이드 길이가 있죠. 자, 솔레노이드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권선수 전체 그냥 권선수죠. 권선수 이렇게 하고요. 곱하기 I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권선수 자체를 전체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단위 길이당 가문수 n0가 됩니다. n0가. 자, 그래서 뭐 어떻게든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단위 길이당 가문수 이렇게 외우셔도 n0i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솔레노이드 전체 길이분의 전체 가문수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 길이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단위로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1cm당 권선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구해보면 지금 솔레노이드 1A죠. 자, 그래서 1cm당 권선수가 10이기 때문에 0.1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1A를 해주면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100이 되는데요. 100이 되는데 암페어 턴 퍼 미터죠. 자, 근데 요게 지금 무슨 지금 상황이냐면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자, 보통 솔레노이드의 자개는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 자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가 있고요. 외부가 있습니다. 자, 내부는 아까 말한 대로 n0i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외부에는 자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각각 상태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 100이라는 값이 여기에 문제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속아서 틀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게 내분지, 외분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부로도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내부의 자개를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숫자만 보시고 아 내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대한 값이 나왔네. 아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했을 때 풀었는데 답이 없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고를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문제 자체가 외부 자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1번 0을 구해야 됩니다. 0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함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정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여기 보기에다가 함정을 해놨으면 아무래도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좀 걸려들기 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